혹시 아내에게 실망을 줄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시죠?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62%가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 욕구만 남았다며 자신감을 잃을까 불안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을 가진 분들께 정말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용히 찾아오는 밤에 위협 60세가 넘으셨다면 잠자는 동안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아무런 통증도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고 말이 잘 나오지 않고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흡연도 아니고 잘못된 식습관도 아니고 운동 부족도 아닌데요. 본인은 건강을 위해 좋다라고 믿었던 비타민 때문이었습니다. 비타민이요, 정말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매일 비타민을 챙겨 드십니다. 뼈를 튼튼하게 활력을 지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고용량이거나 복용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뇌출혈, 혈압, 스파이크 같은 위험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비타민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뇌가 가장 취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시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비타민 D, E, B6, A, 나이아신을 복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비타민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이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0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뇌 건강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중요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헬스 365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검증된 의학 정보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2부. 첫 번째, 비타민 D.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기분, 면역력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밤에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박정수 씨 74세 해군에서 퇴역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꼼꼼하신 성격으로 매일 아침 비타민을 한 줄로 세워두고 챙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7,000 IU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셨는데 뼈를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내분이 보니 말이 잘 안 나오고 오른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뇌졸중이 온 겁니다. 검사해보니 혈중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바로 비타민 D 독성 때문이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D는 칼슘을 혈중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 과잉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죠. 결국 뇌혈관을 막는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이 원래부터예요. 원래부터 딱딱해지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에 복용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누워 자다가 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미국 시판 비타민 D 제품 중 상당수가 5,000건 IU, 10.IU처럼 과도하게 고용량으로 판매된다는 점입니다. 부족하지 않은데도 매일 드신다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침에 그리고 의사와 상의하며 혈중 농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신다면 댓글에 D라고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3부. 두 번째, 비타민이 혹시 심장 건강을 위해 비타민 E를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이나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 E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라벨에 적히지 않은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뇌출혈입니다.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특히 심장질환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액 응고 능력이 약해져서 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이영희 여사님, 81세, 수원에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심장 판막 문제로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있었고 혈액 검사도 늘 정상 혈압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잡지 광고에서 본 천연 비타민 E 800IU 제품을 구입해 드셨습니다. 기억력과 혈액순환에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 후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구토 혼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한 출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넘어지거나 혈압이 터진 것도 아닌데 와파린과 고용량 비타민 E가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작은 혈관 하나가 터진 것이죠. 이영희 여사님은 다행히 생존하셨지만 당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셨습니다. 내 몸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라며 눈물을 보이셨을 때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은 안전하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비타민 E는 한근고제처럼 작용해서 출혈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스피린, 플라빅스, 와파린 등을 드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추가 복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참고로 노년층 권장량은 15mg가 대략 22IU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판 제품은 200세 400, 1000IU 이상이 흔합니다.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타민 E를 드시고 있다면 댓글에 E라고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으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4부. 세 번째, 비타민 B6. 이번에는 신경을 돕는다는 이유로 많이 찾는 비타민 B6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에너지 강화, 집중력, 신경 건강, 보조제에 비타민 B6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B6도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신경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최영수 씨 6세 은퇴한 화물차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발이 저리고 손이 찌릿찌릿하고 균형 감각도 점점 떨어진다고 찾아오셨죠. 처음에는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넘어지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욕실에서 머리를 다치면서 본격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보조제를 살펴보니 신경건강이라는 이름의 영양제를 1년 넘게 드셨더라고요. 하루 2알씩 한 알에 100mg으론, 즉 200mg을 매일 복용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노년층 안전 상한선의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비타민 B6는 수용성이라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체내에 축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축적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신경의 절연체 같은 보호막을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저림 무감각, 근력 약화 떨림 심하면 혼동까지 서서히 나타나게 되죠. 최 씨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방심하다가는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영양제를 중단하고 더는 악화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운전은 못하고 계십니다. 비타민 B6는 정말 필요한 경우라도 하루 1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식으로도 이미 많은 양을 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신경 에너지, 두뇌라는 말을 강조한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꼭 라벨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B6라고 남겨주세요. 조금 뒤에 더 놀라운 비타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5부. 네 번째, 비타민 A. 비타민 A는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익히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타민 A도 체내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몸에 쌓이고 간과 조직, 심지어 뇌에까지 축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축적이 더 빨라집니다. 결국 뇌압을 높여서
가짜 뇌종양처럼 보이는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제 환자 김미자 여사님 79세 피아노 교습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두통시야 흐림 어지럼증 발음이 꼬이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가족분들은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걱정하셨죠. 검사해보니 혈관 막힘이나 출혈은 없었지만 뇌압 상승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고용량 비타민 A였습니다. 피부 시력 노화 방지용으로 아엠선 IU 가까이를 수년간 매일 복용하고 있었던 거죠.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쌓이고 쌓여 시력 저하, 영구적 시야 손상,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 멀티비타민에 이미 권장량만큼 들어있는데 또 다른 보조제를 중복해서 드시면 과다 복용이 쉽게 됩니다. 안전상 한계는 2,500, 3성전 IU 정도입니다. 꼭 필요할 때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하셔야 합니다. 김미자 여사님은 치료를 통해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지금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균형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몸에 좋을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해로울 줄 몰랐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 비타민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6부. 5번째, 나이아신 비타민 B3.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비타민은 바로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입니다. 심장 건강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영양제죠. 어떤 분들은 의사 처방으로 또 어떤 분들은 에너지 드링크나 시리얼 등을 통해 쉽게 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아신도 고용량을 복용하면 혈압을 갑자기 올리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이동수 씨 82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셨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아침마다 어지럽다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분들도 불안 때문이 아닐까라고만 생각하셨죠. 진단을 위해 복용 중인 영양제를 살펴보니 심장 혈액순환 개선이라고 적힌 제품의 나이아신이 무려 7,000mg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2번 드셨으니 총 2,000mg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노년층 권장량의 60배가 넘는 양입니다. 나이아신을 과다 복용하면 혈관이 한 번에 확장되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따뜻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곧 다시 혈관이 좁아지며 혈압이 출렁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마치 얇은 유리를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결국 깨져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이동수 씨는 결국 일과성 허혈발작, 즉 TIA를 겪었습니다. 말이 2분 정도 꼬였지만 다행히 회복되었죠. 몸에 좋을 줄만 알았는데 내 뇌를 해치고 있었다니 라며 깊이 놀라셨습니다. 또 요즘 플러시프리, 서방형, 나이아신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제품조차 혈압, 심장박동,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층이 나이아신을 드신다면 50mg 이상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혹시 나이아신 관련 제품을 드시고 있다면 댓글에 B3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7부.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아니 그럼 이 비타민도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은 수십 가지 알약에 의존해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진짜 음식, 즉 자연에서 온 영양소로 가장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오셨던 최명자 여사님, 73세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비타민 D, E, B, 복합제 나이아신, 멀티비타민까지 서랍 가득 채워놓고 계셨죠. 다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서 하셨지만 아침에 어지럽고 혈압이 오락가락하며 균형을 못 잡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씩 영양제를 덜어내고 진짜 음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삶은 계란 1개 단백질, 아보카도 반개 건강한
지방 통곡물빵. 한 조각 안정적인 에너지. 블루베리 한 줌 항산화 성분. 미지근한 물 한 컵 뇌수분 공급. 가끔은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루약도 알약도 화려한 캡슐도 없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최 여사님은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며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고용량이 아니라 적당하고 균형 잡힌 자연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식품으로는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 고등어나 연어 같은 오메가3 풍부한 생선, 딸기류, 견과류와 씨앗류, 통곡물 이런 음식이 뇌를 지키고 혈액순환과 면역력 관절 건강까지 동시에 도와줍니다. 즉,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8부 마무리. Awareness is medicine.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식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60대, 10대, 80대의 몸은 젊을 때처럼 약을 소화하거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부메랑처럼 돌아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약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존중하고 의사와 상의하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내일부터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를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헬스 사랑스러워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는 당신을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가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건강을 지켜나가 보시죠. 언제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60세 이후라도 건강과 자존감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